춘향전에 대한 강의. 우선 춘향전의 제목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춘향전이라고 하면 춘향전, 이 가장 일반적으로 불리는 이름이죠. 근데 이 전 대신에 가라는 말이 붙어서 춘향가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춘향이라고 하는 인물에 초점이 맞추어진 제목이 되겠죠. 근데 춘향전에서는 춘향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중요한 이몽룡이라는 인물도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이몽룡 뒤에다가 전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없어요. 그만큼 춘향이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목에 춘향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은 뭐냐? 전 이렇게 씁니다. 우리가 전하다라는 뜻이죠. 전하다는 뜻인데 이 전이 전하다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에 내려오는 것, 어떤 특정 인물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이르는 일대기, 전기 그러죠. 전기 이렇게 전기하는 이런 의미로 쓰였어요. 그래서 고전 소설에서 전자가 붙는 것은, 제목에 전자가 붙는 것은 모두가 일대기 형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것이죠. 그런데 일대기가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한 특정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진 작품도 적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지원이나 혹은 이옥의 소설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에도 전자가 붙어 있지만 그건 사실상 사건 중심이기 때문에 바이오그래피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냥 스토리 정도의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예컨대 허생전 이렇게 이야기하면 허생의 이야기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가가 붙은 것은 무엇이냐? 가는 글자 그대로 노래입니다. 노래. 가가 붙었어요. 노래. 이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그냥 다 민요일까? 아니고 판소리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춘향전을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부릅니다. 왜? 판소리로 불렸던 소설 또는 판소리로 불릴 수 있는 소설, 그것을 우리가 통틀어 판소리계 소설이라고 하는데, 그 판소리로 불렸다는 것은 소설이 전 단계로 보기도 하고 소설이 판소리의 사설이 정착되면서 소설로 바뀌었다고 하는 어떤 진화론적 관점으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대체로는 판소리 사설이 먼저고 그것이 정착돼서 독서물로 전환된 것이 전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예외 물론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목이 붙고 또 어떤 식의 제목이 붙을 수 있냐면, 우리가 인물을 중심으로 제목을 붙일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 소설의 구성 3요소 인물, 또 다음에 사건이란 것이죠. 사건 또는 뭐가 있어요? 배경, 인물, 사건, 배경, 이걸 우리는 소설 구성의 3요소라고 하는데, 이 사건 중심의 제목이 붙을 수도 있겠죠. 사건 중심의 제목도 붙을 수 있고 배경 중심의 제목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인물과 사건과 배경, 이 세 가지가 함께 나타날 수도 있겠죠. 자, 일단은 배경 중심으로 붙은 제목을 한번 볼까요? 자, 춘향전의 배경은 남원입니다. 전라도 남원. 남원 중에서도 둘이 처음 만나는 곳은 어디예요? 광활루죠. 광활루. 그래서 이 남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광활루라는 이름이 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원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남원고사라고 하는 지금까지 발견된 춘향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입니다. 굉장히 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의 소설본이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 다음 이제 광활루라는 말이 붙은 것은 광활루 기, 수산이라는 필명을 가진 분이 쓴 광활루기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광활루 악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악부라고 하는 것은
한문의 한 형식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광활악부라는 것을 지은 분은 이 윤달선이라는 분입니다. 이 남원과 광활루라고 하는 이 작품의 배경을 중심으로 지어진 춘향전의 제목이 되겠죠. 또 춘향전에서는 작품 전체의 배경은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춘향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 있는 것이 춘향이가 옥중에 있습니다. 옥중, 옥중에 옥에 갇혀서 이도령이 성공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공간, 굉장히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옥중을 제목으로 한 것은 옥중화, 옥에 핀 꽃 이런 뜻이겠네요. 이것은 1912년에 이해조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이른바 딱지본 소설, 육전 소설 이렇게도 불렸던 구활자본 소설의 형식으로 바꿔둔 것입니다. 이 작품을 어떤 사람은 실제로 불렸던 판소리 사설을 정착시킨 것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물론 그 말도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고 실제로 그럴 가능성이 있죠. 옥중화 이해조가 작업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고 강위의 연꽃이라는 뜻의 심청년을 개작한 강상년, 토끼의 간 수군과 토끼전을 가지고 만든 거, 그리고 연의 각 이렇게 해서 제비의 다리 뭐겠어요? 흥부전이죠. 이와 같은 작품들도 구활자본 소설로 남겼습니다. 이렇게 제목이 배경을 중심으로 남원고사, 광활루기, 광활루, 악부, 옥중화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사건, 춘향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사랑을 하는 것이고 사랑과 뭐 이별 이런 거겠죠. 그리고 춘향은 이도령을 위해서 뭐 수절한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텐데 이와 같은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기다가 써볼게요. 연려, 춘향, 수절가 이것이요. 자, 연려, 춘향의 인물, 수절이라고 하는 중요한 사건, 그리고 전이 아닌 가라고 하는 형식, 연려, 춘향, 수절가 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판소리 사설과 소설을 결합한 형식, 융합된 형식 이렇게 성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33장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84장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이 84장본 연려춘향 수절가고 우리가 작업해 춘향전 거듭읽기라고 하는 이 자료도 연려춘향 수절가가 바탕으로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완판이라고 하는데 완판, 이 완판 무슨 다 팔았다는 뜻이 아니라 완하는 건 완주, 완산, 전주에서 찍어낸 판은 에디션입니다. 전주에서 찍은 목판 혹은 반각본 소설이 연려춘향 수절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그냥 춘향전이라고 알고 있는 이 춘향전도 매우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